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아이임 대표 성렬규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트라타시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지금 발표하기 전에 지사장님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사례를 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전북 익산에서 아주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이런 사례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마도 제가 지금 개발자로 지금 수십 년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들이 저가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 그런 사례를 공유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하면서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여기서 제안을 했을 때 기꺼이 제 사례를 공유하면서 지식 공유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지금 회사나 저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인데, 주식회사 아임의 두지 핸즈프리 드라이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해서 이제 일본에도 수출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이제 수출을 시작했고요. 국내에서도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회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전에 아직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발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핸즈프리 드라이기 개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3D 프린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발자입니다. 개발자인데 현재는 마케팅 활동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고요. 개발 못지않게 이 마케팅 활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오히려 개발보다도 마케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요즘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토는 우리 회사를 세웠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현재 특허 출원한 것이 출원해서 등록한 것이 한 16건, 그 다음에 해외도 지금 이제 출원해놓은 것이 또 몇 건 있고요. 근데 출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출원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 딱 안착시킬 것인가. 이게 더 큰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제품, 100년간은 기업을 꿈꾸는데 아직은 한 개의 제품 가지고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시장에다가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행인 것은 스트라타시스 제품을 하나 사서 또 이걸 사용하는 중간에 상당히 퀄리티가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높게 조립성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반복성 이런 것들도 뛰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것도 한번 더 제안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설립된 지는 2011년에 설립됐지만 실제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해 본 것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9월 달에 제가 이 컨셉을 가지고 드라이기 컨셉을 가지고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15년 말쯤에 금형까지 개발이 완료가 됐고 16년 3월 말부터 3월 31일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현재는 일본에 수출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그 다음에 국내에도 외환동물 시장에다가 이렇게 저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핸즈프리 드라이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1.2세대라고 봐야 되죠. 처음 세대에서는 여기에 이제 버튼식이 있었고요. 이걸 개선을 좀 하면은 일본 바이어가 우리가 40피트 컨테이너 한 대분 이렇게 주문을 하겠다 해가지고 불이 나게 또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터치식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는 사람이 쓰라고 이렇게 가정에서 드라이기를 쓸 때 돌돌돌 말아서 보관했다가 다시 줄을 풀어서 잡고 써야 되고, 이게 잡고 써야 되는데 머리 근처에 쓰는데 시끄럽고, 그다음에 전자파가 가정용 전자레인지 다음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머리 근처에서 또 써야 되네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드라이기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지금 반응은 애완동물 시장에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애완동물 시장에서는 저한테 댓글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감동을 받는데요. 어떤 분은 아임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동안에 노동이었는데 애기들 강아지들 이제 말려주고 시키고 말려줄 때 노동이었는데 토요일 날 오전 오후 거의 그냥 애기들 말리다가 시간 다 가는데, 저희 제품을 쓰고 난 뒤에는 놀이가 됐다. 애기하고 둘이 이제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요. 놀이가 돼서 이제 잘 쓰고 있다고 하면서, 아임에서 불러주면 내가 노예로라도 가서 아임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제품을 몰랐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아주 좋으니까 자기가 이거 뭐예요 하면서, 요거 만든 사람한테 꼭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품 개발자로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게 이 제품이지만,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노력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이제 엄청나죠.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에도 자다가도 생각나면은 또 사무실 나가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개발자들의 애로가 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저희의 이제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제가 만들어 놓은 의도 이상으로 잘 활용하신다면은 그거 이상 저는 또 뿌듯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블레이드, 모터입니다. 모터인데 이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제품의 풍량이다. 근데 이 풍량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사이즈에 같은 아무튼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풍량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가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산학 협력 사업을 해서 이런저런 블레이드 형상도 개발을 해봤는데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 해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석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갖다가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해봐도 또 원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이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즉시성, 그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이걸 갖다가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이 안 된다면은 실험, 그러니까 그냥 생각 속에서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개발을 해보니까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보니까 기존에 쓰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즉시성이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 제가 만약에 퇴근할 때 걸어놓고 가면은 물론 2, 3일씩 걸려가지고 출력이 되는 것도 있지만 몇 시간 만에 출력되는 것도 있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조립 같은 것도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것이 여기 형상에서 가장 적합한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저희 제품 소개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 활용 사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이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그다음에 홈앤쇼핑 이런 홈쇼핑에서도 지금 간간히 나와서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이 두 손을 이용해서 아기들을 빨리 말려줄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그 좋아라 하시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KBS 아침이 좋다 생방송에도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섰어요. 두즈라는 걸 가지고. 근데 이 두즈라는 걸 가지고 저기 저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저 창업 그 드림 로드 쇼라는 이런 저기 그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해가지고 나름의 저기 그 두즈가 저한테 그 뭔가를 좀 이렇게 보답을 해주고 있는데 뭐 외국에 나가서 또 이렇게 저기 그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전시회. 그래서 저희 제품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은 이 저기 플렉서블 호스라는 겁니다. 요걸 제가 선정하기까지도 한 6개월 이상 수많은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서 좀 해봤는데 어떤 재료도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재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 지금 재료만큼은 제가 저기 특별히 이렇게 고안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 해가지고 특별히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요게 저기 그 어느 선에서 타협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열을 가하면은 푹 처지거나 아니면 열을 안 가하면 너무 뻣뻣하거나 이런 상황을 갖다가 타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그러면 협상을 할 건가 이 저기 애들하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것을 찾아서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이 플렉서블 호스가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에다 딱 고정을 놓으면 그냥 고정이 되는 타입입니다. 놓으면은 뭐 이렇게 처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한다고 해서 또 처지거나 그러지 않고 딱 고정이 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다 딱 놓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LDC 모터를 썼으니까 이제 저소음에 전자파도 좀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 풍량 조절도 온도 3단계, 온도 4단계, 바람 세기 3단계에서 12단계로 조합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다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치 방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벽에다가 이거 프레임을 이용해서 거치해서 걸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받침대 놓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활용인데, 요거 가지고 제가 일본에 수출하고서 처음으로 몇 년 동안 제가 저기 사무실에만 처박혀 살다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넷이 일본 여행을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저희 도쿄에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아주 아들 운동화 다 젖었는데 이걸 또 그 바이어를 또 저는 중간에 만나러 갔거든요. 이걸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호텔에 잠깐 들어와서 신발을 말렸는데 한 30분 있으니까 다 마르더라고요, 신발이. 그래서 그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제가 만들어 놓고 가장 잘 활용한 사례로 운동화 말린 사례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리뷰가 좋은 리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풍량이 좀 약하다는 거, 이 제품에.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풍량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금은 완전 해결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가정용 드라이기 다이슨을 포함해서요. 다이슨을 포함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유닉스, 그다음에 JMW, 한일전자 이런 제품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이엔드급 제품에서 나오는 풍량보다 저희께 한 33% 정도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블레이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는 이렇게 버튼식이었는데 이거 개선해주면은 일본에 바이어가 수입을 해가겠다 해서 이쪽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2세대가 이렇게 좀 생산이 됐고요. 3세대는 이번 말은 조금 어려울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는 추세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출시가 되는데요.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쓸 수 있는데 또 휴먼용, 그러니까 사람용으로 쓰는 것 하나 오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용 이쪽으로 하나 오고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이 3세대에서는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저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저희 회사의 제품들을 갖다 쭉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블레이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 탁구공으로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이 RPM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께 지금 더 풍량은 더 높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다른 대학하고 산학 협력 사업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컴퓨터로 유동 해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요거 하나 돌리는데 유동 해석 하나 하는 데만 해도 대략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다음에 용량이라는 게 또 테라바이트급으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요. 이거 하나 돌리는 시간에 제가 그냥 3D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결과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이거 아까 제가 잠깐 개발할 때 당시에 몇 년도에 뭐 했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도에 제가 이 제품 1세대 제품인데 MP 맨델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걸 처음 사다가 요거 지금 여기 케이스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왜냐면 3D 출력할 때 냄새가 나거든요. 사무실에다 놓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온도가 내부 온도가 좀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출력물이 수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지금 요걸 갖다가 샀는데 요게 그냥 이렇게 형태가 있었는 게 아니고 다 부품별로 있는 걸 갖다 제가 다 조립해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요것은 요것대로 이제 장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120 옆에 이제 여기 조금 작게 요게 지금 현재까지 잘 쓰고 있던 건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제 국산 제품인데 품질로 따지면은 이거 출력 품질로 따지면 얘보다 더 떨어져요. 얘가 지금 제가 얘는 한 120만 원쯤 주고 제가 부품 사다가 조립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 350만 원대 주고 사가지고 잘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걸 제가 이렇게 이 업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않는데 출력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거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더라.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지금 1세대 이걸 보면은 이게 정확히 베드 사이즈는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성비는 아주 좋았죠. 그 다음에 출력물 치수 안정성도 상당히 우수했어요.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축에다가 뭔가 샤프트에다가 베어링 같은 걸 꼽을 때도 굉장히 치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나왔어요. 굉장히 만족을 넘으면서 살았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출력 사이즈가 이제 작다 보니까 조금 한 것은 다 1대1로 출력을 할 수가 없고 축소해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작은 거에서는 좀 이쁘게 봐져요. 근데 똑같은 사이즈라도 커지면은 1대1로 아주 커졌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작게 출력을 해서 보니까는 자꾸 이제 이게 뭔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내가 오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토 레벨링이 안 돼가지고 참고로 이제 오토 레벨링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맞추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어떻게 맞췄냐면요. 익스트루더하고 그다음에 베드하고 그 사이에다가 명암 하나 정도 이렇게 살짝 집어넣은 게 얇은 명암이 있어요. 그걸 살짝 집어넣으면은 손이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맞춰가면서 나사를 돌려가지고 레벨링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베드도 이제 휘어지고 해가지고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퇴역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2세대가 이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베드 사이즈는 이거보다는 좀 이제 크죠. 근데 이제 스트라타시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저렴한 편이지만 제가 살 때 당시만 해도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20만 원짜리를 사서 잘 썼기 때문에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출력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은
G 코드라고 이게 이 STL 파일을 갖다가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변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형성하는 게 조금 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린터 내부 온도, 이것을 또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실제 제가 지금 여기 아크릴판 여기다 뒤집어 넣어놨거든요. 요거 넣는 것보다도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을 하면은 여기 지금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놨는데, 이게 지금 이거 공장에 보니까는 직원들이 다 이걸 집어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요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여기에 잘 맞아야 거기다가 이제 먼지 거름망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게 10번 하면 10번 다 틀리게 나와요. 똑같은 걸 갖다 똑같이 출력하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 이번에는 좀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거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요거 지금 옆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 있죠. 요게 지금 제가 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스트라타시스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요거 한번 출력을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대보니까 정확히 잘 맞아요. 재현성이 좋고요. 좀 써보니까, 그 다음에 치수 안정성이 좋고 해서, 굳이 제가 지금 이거 쓰면서 계속 시간 들이고 뭐 들이고 했던 걸 따지니까, 아이고, 내가 진즉이 이걸 살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보고 이제 내가 생각한 것을 출력물 보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또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비슷하게 나온 거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그럼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슷하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개발자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면 이것이지 비슷한 거 가지고 이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아무리 제가 소기업이고 회사 운영하는데 어려워도 이거 지름신 강제하는 것처럼 이거 질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서 잘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제가 뭐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안 좋은 얘기도, 단점도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단점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눈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치수 균일성이나 반복 출력성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우수해요. 제가 좀 전에 오기 전에 어제 출력을 했는데, 판 두께가 2mm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홈을 팠는데, 이게 음각하고 양각을 이렇게 양쪽을 다 팠는데, 음각한 것은 0.8mm를 파서 0.8mm를 안으로 들어가게 했고요. 양각한 것은 0.8mm를 이게 리브살을 이렇게 둔 거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보니까 정확히 잘 맞아요. 아주 잘. 0.8mm인데 리브살도 0.8mm가 잘 나와 있고요. 근데 아까 똑같은 걸로 2세대 그 제품에다가 이제 똑같이 해가지고 출력을 같이 시켜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걸로는 같이가 키울 수가 없어요. 마트를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출력의 그 안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고, 그냥 러프하게 이런 형상이다 하는 걸 정도 보려면은 이제 그런 걸 써야 되고, 치수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이 제품이 상당히 우수했더라,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단점이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죠. 이제 뭐 또 다른 스트라타시스 관계자분들은 이거 저렴한 것 중에 한 겁니다. 한 모델입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듣기로는 3천여만 원대인가요? 4천만 원대 가까이 드는 제품을 조금 다운사이징 해가지고 그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조금 많이 필요한데 조금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한테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가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 저는 그냥 이거 갖다가 예전 쓴 기억이 있잖아요. 예전 쓴 기억이 있어서 필라멘트도 뭐 저렴하겠지, 뭐 몇만 원이면 사겠지 그랬더니 몇만 원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G코드 생성 속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느려요. 느리고, 그 다음에 거기 G코드에 여기 그래프캐드 관계자들이 나오셨다면은 조금 이렇게 좀 잘 듣고 좀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2세대 거기도 서포터를 세워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출력 끝나고서 이렇게 서포터를 제거할 때, 똑같은 재질이거든요. 재질도 똑같은데, 이제 G코드 상에서 생성하기를 어떻게 생성하냐에 따라서 출력을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서포터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서포터 출력하는데 굉장히 너무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품을 갖다가 완벽하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서포터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메쉬망처럼 간극을 좀 이게 원재료하고 그다음 서포터하고 이걸 좀 줘야, 그렇게 준다고 해서 이게 지금 출력이 되는 게 출력이 나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2세대도 그렇게 서포터 가지고 문제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식의 조금 이를테면 서포터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출력을 하다 보니까 이걸 녹이는데 그러면은 금방 녹이지냐? 수용성 그거라 이제 녹여지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제 용액을 부어가지고 물로 이제 하는데, 녹이는데도 사실은 노하고 또 필요해요. 이게 얇은 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펌핑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용액을 돌리거든요. 회전을 수조를 돌리는데, 요게 벽에 마찰이 되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면서 이게 깨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천천히 돌리면은 또 잘 녹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용액에다가 안 넣고 떼낼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제안을 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그냥 아까 이거 보시면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여기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베드에다가 그냥 막바로 인쇄를 하거든요. 근데 막바로 인쇄해도 되는데, 제가 권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재료 아깝다고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라프트라고 해가지고 쌓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인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 재료 아깝다고 해서 라프트 안 하지 마시고 꼭 하세요. 하셔야 되는 게 수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니까 꼭 해서 하는데, 이건 여기에 그냥 베드에다 막 바른 게 라프트부터 인쇄를 해가지고 쭉 이제 인쇄를 하는데, 인쇄할 동안에는 베드 온도가 110도인데 정확히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쉽게 또 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출력물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ABS라는 또 다른 판을 갖다가, 이게 무슨 판이라고 그러죠? 모델 베이스. 이 모델 베이스를 갖다가 별도의 이걸 갖다 끼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다 출력을 했다면 이제 약간 옮겨서 이제 이쪽에다 한다든지 빈 공간에다 출력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못 하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떼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스트라타시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 여기 밖에 나가면은 이 풍량 30% 이상 개선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도 해놨는데요. 실제 이 모형은 이게 지금 이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형은 아닌데, 여기에 형상이 조금 달리 돼 있어요. 여기다가는 지금 물론 여기 이제 특허도 출원 등록까지 다 됐고 했으니까 공개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특허라는 게 아시잖아요. 금방 공개하는 순간 어쩌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정밀하게 이 하우징하고 그다음에 블레이드하고 이걸 갖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로 아까 33% 이상이 나와요.
이거 물건이구나 해서 지금 해외도 그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해서 이 블레이드에 관해서 또 이제 그 특허 지금 출원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기 디자인은 이미 저희 등록도 다 해놨고요. 그래서 뭐 나름의 그 방어는 좀 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개발자로서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개발을 한 거에 대해서 보호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그 아까 그 저기 제품이죠. 그게 이미 카피돼서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도 있어 조금 그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지금 그 해외는 못 나가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출원을 안 해도 제가 제일 먼저 그 제품을 갖다가 일본 시장에다 판매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보호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아무튼 이렇게 풍량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이 블레이드 날개 형상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길이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개수도 바꿔보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로 유동 해석을 한다고 그래도 이거 하나 하는데 일주일 이상씩 걸린다니까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보려면 뭐 테라바이트 단위로 이제 그 나와야 되고 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계해가지고 이거 출력까지 하는데 뭐 많이 걸리면 하루 아니면 한나절 만에도 이렇게 그 출력을 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제가 그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그 프린터를 쓰면서 느꼈던 것들 이건 꼭 F120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그 FDM 그 장비라면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 그걸 한번 제가 좀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실제 출력된 출력물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갖다 뭔지 알고 다 갖다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그냥 그 화면상에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까 지금 보시면은 그 서포터가 그냥 출력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밑으로 가게 하든 이쪽이 밑으로 가게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어딘가에는 이제 서포터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서포터가 붙어야 되는데 이 서포터를 떼내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2세대 장비로는 서포터로 출력을 해서 떼내려고 봤더니 요게 이제 날개가 이제 꺾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고 해서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서포터를 안고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예 여기를 반절을 나눈 거죠. 반절을 나눠가지고 이쪽 따로 이제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접합을 하는데 접합하는 것은 이 다음 장에서 또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접합을 해서 쓰니까 이걸 지금 그 하나로 출력한 거나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그다음에 접합을 해서 쓴다면은 그나마 그 3D 프린터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사례도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축소로 해서 이제 출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축소해서 보니까는 자꾸 이게 느낌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반을 나눴죠. 이게 베드 사이즈만큼의 그만큼을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거 출력해서 이렇게 이제 조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게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F120도 저희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출력 장비나 FDM에 있어서는 심라인이라는 게 생겨요. 이를테면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 처음 시작한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이 쭉 내려오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요게 심라인이에요. 요것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바뀌든 아니든 동일하게 이렇게 생기는데 요 생기는 걸 갖다가 그냥 바뀌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요거 안 같은 경우
안에는 지금 여기 이제 모터가 이 부분에 치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 안쪽에 이런 게 똑같이 생겼다면은 모터를 치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맞지 않으니까 후가공을 해야 돼요. 후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10라인을 갖다가 저기 그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파주는 거죠. 몇 군데 이런 데 이제 파주면은 여기를 인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인쇄하고 그러니까는 10라인이 생길 이유가 없죠. 또 생기더라도 다른 부분에 생기겠죠. 내가 저기 그러니까 정확히 원에는 저희 그 10라인이 생기지 않고 다른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조립할 때도 조립성에도 이제 굉장히 완벽하게 조립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제가 또 하나 저기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은 F120 지금 쓰면서 다른 때는 제가 이걸 저기 그 출력을 하면은 그 저기 기계 가공집에 가지고 가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축이나 이런 여기 여기 그 뭐 45mm다 그러면 45mm, 그다음 여기 축이 있죠 3mm다 그러면 3mm, 이걸 맞춰서 가공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여기 지금 이걸로는 제가 가공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지금 제가 볼 때는 ABS라는 이게 수축률이 있거든요. 수축률이 있어서 0.3mm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3mm다 그러면 3mm보다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맞는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적으로 요게 그 저기 ABS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키워서 저기 그 인쇄했다가 그 식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3mm가 나오게 정확히 맞게 인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뭐 저기 확인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아무튼 조립해봤을 때는 잘 맞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하나 지금 출력하는데 4시간, 5시간 아니면 뭐 저기 조금 더 저기 정리로 가면 7시간 뭐 이상 걸리는데 어떤 거는 조금 출력하다 보면 3일, 4일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출력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FDM, 이건 뭐 저기 그 어느 FDM이나 어느 장비나 동일한 증상이에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층층 싸우다 보니까 이 층층이 굉장히 약해요. 층층은 수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는 그 쪼갤 수는 없는데 층층이는 이렇게 쪼개면은 쉽게 쪼개져요. 네, 쉽게 쪼개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쉽게 쪼개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버렸어요. 열몇 시간 한 것 같다가 그냥 버리고 또 다시 출력해가지고 뭐 또 쓰고 그랬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저기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식에서 나왔냐면요. 이 표면 자체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저기 미세하게 이렇게 그 적층된 일이 저기 이렇게 그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보면 드르륵 이렇게 긁어지거든요. 근데 이 표면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매끄럽게 하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아세톤 있죠. 아세톤 약국에서 팔거든요. 이거 지금 1,000원이라고 써 있죠. 아주 싸요. 이 아세톤을 갖다가 이런 지금 이 아세톤이 ABS 수지하고 반응을 해요. 화학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세톤을 갖다가 훈증을 시킨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훈증을 보통 저는 이게 이거 ABS라는 반응을 하니까 ABS가 아닌 소재를 뭐라 그래요? 이 케이스를 갖다가 투명 케이스를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화장지를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아세톤을 부어줘요. 부어주고 거의 끝났는가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부어주고 여기에다가 출력물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표면이 매끄러워져요. 매끄러워지는데 그건 제가 지금 데이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시간 했더니 아니면 아세톤 용액을 얼마 붓고 몇 시간 했더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사용자에 따라서 이걸 한 번씩 해보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더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이거 출력을 했는데 몇 시간 내서 출력을 했는데 부러져 버렸어요. 이것도 왜 부러뜨렸냐? 이거 서포터 제거하다가 이거 아무튼 뭐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이제 출력을 했는데 이거 못 쓰게 생겼어요. 생각하는 게 이것도 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반응은
아세톤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붓으로 싹 여기다 칠해주는 거예요. 여기 녹아요. 얘가. 녹아서 갖다가 그대로 붙여놓으면은 아마 저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뭐죠? 순간 접착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붙어 있어요. 오히려 더 잘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적층한 거보다. 이미 이제 얘는 이제 한 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녹여서 한 살이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물들 이제 부러졌다고 해서 다시 뭐 하거나 뭐 또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못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훈증을 하고 나면은 나름 또 그게 이제 표면이 매끄러워지면서 이렇게 부러지는 확률도 좀 적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저는 이게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저는 F120 이렇게 사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저한테는 지금 말 잘 듣는 충실한 녀석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보다 저는 이건 이제 여기다 써놓는 얘기고요. 물론 말 잘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열심히 출력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주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은 돈 벌어주는 기계다. 제가 저희 회사에 스트라타시스 관계자분들이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 쓰면서 한 2억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장비다. 너무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저같이 이게 소기업도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나은 기업들이라면은, 아끼지 말고 이런 데에는, 쓰셔서 좋은 제품 만드는데 활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아까 제 사례를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이런 장비 가지고 활용하신다면은 몇 천만 원이 몇 억으로 아니면 몇십억으로 다시 돌려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